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를 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보시면서 관심 있는 종목 나오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또 이쪽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네, 오늘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뭘까요? 네. 네, 당황하게 만들었고요. 네, 강민 전문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처음 만나 뵙는 건데 네. 뭐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강민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안전마진을 챙기면서 네. 수익을 내는 습관을 여러분 시청자들에게 챙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앞으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을 때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10가지 종목 저희가 또 잘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종목의 투자 포인트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하나투어를 시작으로 덕산 네오룩스, 푸른저축은행, 에코플라스틱, 머큐리까지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강민 전문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대일렉트릭, 코오롱 플라스틱, HFR, 명신산업 이렇게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투어 들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일본이 열렸다라는 거. 그거 네. 하나만으로도 뭐 하나투어란지 뭐 항공주는 볼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금리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9월 7일부터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PCR 검사도 면제가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석 연휴도 다가오게 되고 가을로 가게 되면은 아마 여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5월달,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5월 27일에 그 일본에서 패키지 여행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5월 넷째 주에 일본 쪽의 어떤 여행 예약률이 280%가량 급증한 과거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좀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또 이제 전체 해외 예약, 그러니까 해외 예약 중에서도 일본 쪽의 예약이 또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약 건수를 보니까 그 전전주 대비해서 또 400%가 넘는 예약률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아웃바운드 여행사란지, 그리고 해외 단거리 노선에 특화가 되어 있는 뭐 LC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항공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투어 여행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인바운드가 아닌 아웃바운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예약 비중도 8%에서 전체에서 한 26%까지 3배 이상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국내 아웃바운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투어 들어봤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하는길이 조금 더 편안하게 열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환율로부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 무게와 부피가 큰 편이라서 최근에 이제 물류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운임 지수가 고점 대비했을 때 약 한 40% 가까이 하락해서 물류 비용이 감소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환율로 인해서 차익은 늘고 물류로 인해서 비용은 줄어드는 이런 대표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가 많은 브랜드가 출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타이어보다는 20% 가까이 비싼데, 앞으로 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전기차 타이어의 이 실적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아이오닉 6가 최근에 37,000대, 첫날에 사전 계약이
7,000대가 나왔는데 아이오닉 6가 잘 팔릴수록 여기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는 같이 좋을 수밖에 없다. 요 투자 포인트 3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BMW, 폭스바겐 이런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하이어앤 테크놀로지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룩스고요. 자꾸 시간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땡을 무수하지 않고 그냥 네.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그 첫 번째 종목인 하나투어 차트가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쳐서 이제 머리를 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애플 14, 애플 14이라고도 하는데, 뭐 14가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일단 4종 모델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그 속에서 저는 OLED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BOE가 처음으로 애플 신제품에 이제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되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종 모델에 전부 이제 OLED 패널을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그 패널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그와 관련 기업들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OLED 소재 쪽 관련돼서 덕산 네오룩산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그 애플 쪽에 어쨌든 OLED 패널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BOE 쪽으로도 한번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 BOE 같은 경우도 LTPO 그 TFT 쪽으로도 상용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프리미엄 쪽으로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진동판 그러니까 BOE 쪽으로도 공급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고요. 거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OLED 소재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공 수성층이란지 레드 발광층이란지 그리고 그린 발광층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어쨌든 이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이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4였던 모멘텀을 덕산 네오룩스가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땡!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셨군요. 네, 궁금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시간이 다음에 남는다면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셨습니다. 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와 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지만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과 ESS 전력 장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있어야지 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있어야지 되는 이런 에너지들은 이제 간헐적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SS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라는 이제 신도시 프로젝트가 이제 핫한데, 이게 600조 가까이 이제 규모가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 회사는 최근에 사우디로부터 679억의 변압기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 쪽으로도 아무래도 이런 계약 수주를 조금이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2조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 대폭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33,000원대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 2018년대 가격을 지금 도달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언제 가격을 어디까지 조금 바라보면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3만 원 초반대부터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계속해서 매수를 해도 되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에너지 쪽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ESS나 풍력이나 이건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네. 이제 가스 공급을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는 이제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다. 접근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들고 오셨네요. 네, 상당히 조금 특이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 6%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최근에 주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들썩일 만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자이언트 스텝 수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아시다시피 뭐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 대비 저축은행이라든지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히 저축은행이라든지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 폭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최근에 뭐 뉴스가 나오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고배당이라든지 품절주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푸른저축은행의 기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주요 주주를 포함하니까 최대 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지분율이 84%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유통 가능한 주식이 16%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508만 주 정도 주식 발행 주식이 있는데 여기서 유통 가능한 주식이 233만 주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13,000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세력들이 한번 만져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도 우리 그 증권주라는 그리고 우리 시중은행들이 또 이제 배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묻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평균적으로 6%가 넘는 배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DPS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도 550원인데 작년에 또 650원으로 또 100원가량 올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배당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그 순이익률도 37%고요. 그리고 평균 예수금이 한 7,900억,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푸른 저축은행 네. 품절주로서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품절주가 증시가 안 네. 좋을 때 조금 순환매가 돌잖아요. 네. 그에 대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씩 테마군을 네. 보게 되면 한 번씩 뭐 스펙 관련주라든지 네, 그쵸. 품절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장에 좀 변화가 발생된 신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도 이전에 스펙주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품절주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롱 플라스틱인데 네. 이 종목이 제가 선정을 이제 이틀 전부터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작부터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오른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POM이라고 폴리아세탈 이 소재를 생산하는 이제 세계 3위 업체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는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소재를 생산하는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3년 정도까지는 높은 수익성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POM이라고 하는 이 폴리아세탈이라는 이 소재가 원재료가 이제 에탄올입니다.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인데 이 메탄올이 천연가스나 유가가 상승할 때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이제 공급이 가행이 될 정도로 대규모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는 원가 절감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도 이 회사는 타격이 없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가가 오늘 7% 가까이 상승했던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전년 대비했을 때 60%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대거 전기차가 출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량 경량화 부분에서도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현재 구간에는 지금 시가는 좀 반납한 상태이고요. 3%가량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에코플라스틱 지금 접근해도 됩니까? 아니요. 네. 투자 포인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오늘 오를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뜨다 보니까 종목이 또 라임이 맞아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코롱 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라임이 맞아버렸네요. 이것도 일단은 그 눈치 신문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신상, 백도 신상이 좋고 자동차도 신상이 좋듯이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종목들은 많이 노출이 돼서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증설을 진행하는데 그쪽에 납품 협력사로 최근에
그걸 9월 1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조지아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 아이오닉 시리즈에 들어가는 범퍼를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이제 계약이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앨리바마 주에 현지 법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지아 주에 현지 법인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현대차 가는 곳에, 기아차 가는 곳에 에코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독 공급을 하게 되면서, 단독으로 공급하게 되면 연간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 앞범퍼, 뒷범퍼 공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해서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은 뭐 테마주에서 실적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내 범퍼 점유율이 55%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늘 11%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네. 소개만 네. 소개만 소개 드리려고.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매수 타점 오셨을 때 더 다시 한번 좀 종목 소개해 주시죠. 탑픽주 있잖아요, 오늘.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타픽 어떤 건지도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5G 종목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 사업들, 4차 산업들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은 이 5G 통신망이 없으면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5G 산업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이랑 카카오에서 5G 특화망 사업 진출을 한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보통 5G하고 일반적인 이제 5G 특화망이랑 차이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의 5G 같은 경우에는 3.5GHz, 그다음에 28GHz 이렇게 두 가지 주파수가 있어서 그 경매를 낙찰받아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3.5GHz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다. 그다음에 28GHz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프리베이트 5G라고 해서, 프리베이트가 영어로 해석하면은 개인 전용의 5G다. 이건 이제 공공기관 아니라 민간 기업, 그리고 다수에게 4.7GHz의 특정 타겟팅을 해서 이 4차 산업 이 규격에 맞는 설비를 제공해준다. 이게 이제 바로 5G 특화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이랑 카카오에서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HFR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만 270억 가까이 되고 올해 60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좋다, 이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5G 관련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앞서서는 조금 이름이 비슷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비슷한 느낌의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머큐리. 그러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 전문가님도 왜 땡이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매일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머큐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5G에도 이제 네옴시티가 묻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기부 네트워크 정책실장님이 현재 1일부터 현재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냐면, 그 광대역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하고요. 그리고 농어촌 5G만 공동 이용, 그리고 5G 특화망,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은 5G라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대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우디 차관보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또 상당히 또 반가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메디나라든지 네옴시티 같이 스마트 시티에 이 5G 사업을,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기업이란지 그리고 서비스 기업, 그리고 보안 기업들에서 참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폭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제 수주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좀 반갑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머큐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5G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안 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머큐리를 좀 선정을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도 뭐 기존의 테마도 괜찮지만은 항상 새로운 신상 테마를 원하기 때문에 머큐리 같은 경우도 5G 내에서 신상 테마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 와이파이 6 공유기를 현재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WFA 와이파이 협회에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적인 부분은 어쨌든 241선을
네, 알겠습니다. 머큐리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좀 시간 꽉 차게 활용을 하시네요. 네, 네. 머큐리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탑픽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오늘 대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종목은 명신산업인데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부품을 조립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북미 쪽에 이제 차량 제일 많이 잘 팔리는 게 테슬라고요. 네. 두 번째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이 현대기아차랑 테슬라가 이제 모두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명신산업인데 이게 잘 팔리는 이유가 또 있는 게 핫스태핑 공법이라고 이 기술 하나로 인해서 두 회사가 모두 납품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핫스태핑 공법이 뭐냐면은 950도의 고온에서 이제 철강 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에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을 시키는 이런 공법인데 이 공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경량화할 수 있다. 이제 경량화를 할 수 있고 강성 강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들거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공법입니다. 이 공법으로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체가 가벼워야지 주행 거리가 좋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차량 경량화 측면에서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뽑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2.7%밖에 안 돼요.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만약에 기간 수급만 괜찮으면 이 종목은 괜찮을 수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 기류를 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행 이슈 작년 연말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신산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선정하신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정세근 팀장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네. 네. 머큐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21년 8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241선이라는 이평선을 이제 회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추세를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장기 성장성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22%까지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기간 조정인 양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7,700원에서 8,0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깔끔하게 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큐리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부러 아까 전에 가격 전략 전에서 끊으신 거죠?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탑픽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명신산업 마지막에 제가 했던 이제 명신산업인데 네. 마지막에 설명을 좀 더 하려고 네. 일부러 이제 좀 길게 이제 했습니다. 네. 네, 이 명신산업 같은 게 수급적인 이슈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오버행 이슈가 이제 작년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7일에 보호 예수가 만료되면서 풀렸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이제 한 번 더 물량이 이제 나왔는데 그 물량 부담이 끝났기 때문에 최근에 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가격 전략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들이 다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미 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7% 가까이도 상승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23,000원대, 24,000원 아래까지는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28,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